안녕하세요.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아일린이라고 합니다. 이번 외대생이 본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요. 아르헨티나에서의 내 인생입니다.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겪었던 그런 제 인생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교육 과정과 여행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먼저 제가 살아온 과정과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곳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르헨티나 산타페라는 주에서 태어났습니다. 거기서 부모님과 할머니,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와 지냈습니다.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에 걸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산타페에서는 큰 병원도 없고 열악한 의료진들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간 이후부터 전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. 작지만 큰 동네인 비샤 델 파르케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.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이수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쳤습니다.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학교들이 많습니다. 그 학교는 바로 인스티투토 칼로스 에스티비라는 카톨릭 학교입니다. 유치원은 조금 늦은 나이인 4살부터 다녔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부모님과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 스페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.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유치원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전에 과외를 받았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쯤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.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후반으로 갔습니다. 여기서 아침반은 8시에서 1시까지 그리고 오후반은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였습니다. 학교가 작은 거에 비해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. 수업이 끝나면 꼭 부모님이 데려와야 했습니다. 따라서 저희 학교의 특징은 첫째, 오전, 오후반으로 분리된다는 것. 둘째, 방과 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. 셋째, 모든 교육 과정을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톨릭 학교라는 것입니다. 중학교를 올라가기 전 과를 정해야 했습니다. 총 4개로 분리되는데 이과, 문과, 예술 또는 과학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과를 선택한다는 게 무서우면서도 잘 선택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결국 저는 문과를 갖고 졸업을 했습니다. 친구들에게서도 봤지만 문과에 또는 다른 과에 들어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. 비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. 부모님의 압박감이 없으며 학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. 각자 책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원하는 것 또는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. 그리고 전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,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.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
많은 곳들을 가고 여행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까타라타 델 이과수, 멘도사 그리고 바릴로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신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로 알려져 있는 까타라타 델 이과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과수는 원주민 과라니족이 붙인 이름으로 큰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너비와 낙차만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. 또한 폭포는 아르헨티나가 전체 면적의 80%를, 브라질은 2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바로 악마의 목구멍 라가르간타 엘 디아블로입니다. 빠르고 거센 물결로 인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. 이곳에 간다면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보트 타기 또는 헬기 타기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아까 언급했던 보트 타기와 헬기 타기의 사진들이 있습니다. 또한 라가르간타 엘 디아블로라는 폭포 사진도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를 만약에 가신다면 까타라타 델 이과수를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와이너리의 마을로 알려져 있는 멘도사로 한번 가보시죠. 멘도사는 햇살과 붉은 흙이 있어 포도주의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선 아르헨티나의 와인의 70%가 생산되고 있고요. 특히 말백이 유명합니다. 따라서 가신다면 다양한 와인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. 넓은 땅, 산, 강들이 많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스위스 이민자들이 개척한 곳답게 정말 스위스적인 느낌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초콜릿과 잼도 정말 유명합니다. 또한 멘도사처럼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호수, 산, 공원 등등이 정말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. 바릴로체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. 바릴로체를 얘기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. 그것은 바로 고3 때 가는 졸업 여행입니다. 스페인어로 한다면 viaje egresados인데요.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클럽들도 많습니다. 네,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또는 궁금하신 게 있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. 정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